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77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4조 원이 넘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주가는 빌빌대고 있죠.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매출 역대 최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은 수준,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매출액은 저희 예상치랑 유사한 77전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저희 예상치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한 8, 9% 정도 상회하는 14.1조 정도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일 부문별 실적 공개는 안 했지만 네. 그 정도 실적이 나오려면 사업부별로 저희 예상치보다는 좀 더 다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반도체가 한 8조 정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플렉서블 올레드 쪽이 특히 생각보다 투자량이 양호해서 디스플레이 쪽도 한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MX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한 4.2조 정도, 그다음에 VD하고 생활가전 쪽에서는 한 0.7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이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업 부문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한 8조, 모바일 이쪽이 예. 한 4조 2천억. 다들 예. 뭐 괜찮게 나왔는데 이렇게 매출이 분기로 역대 최다, 영업이익 14조 넘는 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기여를 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의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그런 부품 사업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 그 제품들 모두 다 이제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인 환율 효과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2월 달에도 상승을 했지만 3월에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메모리 쪽에서 특히 낸드 쪽에서 이 초과 성장을 좀 더 견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분야에서는 낸드 프레시가 상당히 이익을 기여했다. 그런데 D램은 뭐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예, D램 쪽은 저희가 봤을 때도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D램 쪽의 이익은 지난 4분기 대비해서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는 낸드가 지난 4분기보다 이익이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지난 4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지만 최근 들어서 4나노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4분기랑 유사한 수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 매출이 증가한 것 같은데 4나노 분야에서 수율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나요? 어떤 4나노 공정에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많은 기업들, TSMC, 삼성 모두 다 어쨌든 그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선폭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트랜지스터 간의 누설 전류 문제가 지금도 대부분 공정상으로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나노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 문제들이 좀 일반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초기에 이제 5나노에서 4나노 가면서 이 공정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웨이퍼당 생산량이 원하는 만큼 처음에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초기 단계라서 원하는 수율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1분기에는 좀 영향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수율 관련해서는 아마 2분기 지나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문제 2분기 지나면 좀 개선될 것 같다. 스마트폰, 모바일 부분에서는 최신작 갤럭시 S22 시리즈가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은 게 큰 기여를 한 거죠? 예, 어쨌든 1분기는 전체 출하량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7,450만 대 정도 저희가 추정합니다. 지난 4분기 6,800만 대보다는 의미 있는 성장을 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이제 출하량이 증가한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예. S22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작년보다 한 달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한 800만 대 정도 저희는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안 좋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필품에 좀 더 소비가 집중이 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적을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중저가 제품은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하이엔드 제품은 좀 영향을 덜 받고 있고요. 뭐 그거는 아. 애플도 그렇고 중국 회사들의 또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요는 또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수요는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삼성이 플래그십 10이 이번 1분기에 출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황보다는 좀 더 양호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말씀을 잠깐 하셔서 좀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상해 같은 경우는 전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모바일, 스마트폰 판매가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애플이나 삼성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음, 되고요. 그래서 영향을 아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월까지 이제 누적으로 올해 한 10% 이상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어, 3월에는 이제 락다운이 더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전년 동기 대비 더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분기에 많이 팔았고 음, 1분기는 좀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영향을 받더라도 강도는 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오히려 중국의 로컬 스마트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중국 회사들,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타격이 클 것 같다. 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각한데 그런 것을 비춰 본다면 매출 상당히 대단한 실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일단은 제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제품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신제품들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완제품 가격,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판가가 좀 상승이 있었다는 거, 이런 네,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는 물론 뭐 삼성전자가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디램 랜드도 재고가 상당히 낮은 뭐 2, 3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고 이슈를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1분기 실적의 성격상은 이제 채널에 깔리는 물량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한 셀아웃보다는 셀인 성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은 좀 그런 성격도 있다는 거는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도대체 삼성전자 주식 왜 이렇게 뭐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빌빌대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왜 줄곧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는지 시장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시 전에 FOMC 회의록에서도 나왔지만 긴축 속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험 자산을 좀 비중을 줄이면서 특히 신흥국부터 먼저 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흥 시장에서 한국을 팔 때 편입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쉽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악영향이 분명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제품군 자체가 소비자 제품에 워낙 좀 비중이 높고 스마트폰하고 뭐 TV 가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비자 제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버는 예. 좀 B2B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버가 지금 삼성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제품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삼성 제품이 다른 공급 부족을 많이 보이는 파운드리랑 아날로그 반도체 대비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제품도 그렇고 또 여기에 네. 완제품 제품도 대부분은 이제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만 주가와 예.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좀 약한데 지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그런 걱정과 또 매크로 변수가 워낙 지금 인플레 우려가 이게 크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2분기 이후에 분야별 실적 전망, 뭐 실적 결국 그래도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2분기는 이제 본격적인 랜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국면입니다. 매출액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그 MX 사업부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희는 좀 감소할 거로 보고 있고요. 2분기에는. 그래서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좀 감소가 예상되지만 핵심 이제 캐시카우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랜드의
가격 상승이 좀 있으면서 이익단에서는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개선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본격적인 개선은 3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또 이익 기여도가 제일 높은 제품은 D램인데 예. 3분기부터는 이제 DDR5 때문에 D램 제품 가격이 좀 3분기부터 좀 상승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3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수율이 좀 잡힌다면 아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 개선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또 3분기에 나오면서 항상 계절적으로 좀 좋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의 그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매크로 이슈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높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할 텐데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떤 특정 기간을 놓고 얘기 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추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매크로 변수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상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결국 매크로 이슈가 2분기 내에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의미 있는 반등을 당연히 시도할 거고요. 그런데 예. 매크로 이슈가 더 나빠진다면 아마 반등하는 시기는 좀 더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매크로가 이제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국면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반등의 시점은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군요. 현대차증권에서 혹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조정하거나 요즘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추는 곳도 있다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작년 6월 달에 목표 주가를 낮춘 이후로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개미 투자자들 삼성전자 주식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결국 투자에 대한 그 투자 기간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성과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밸류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M&A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가려면 뭔가 M&A가 좀 하나 발표됐을 것 같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치거든요. 혹시 뭐 그럴 가능성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저는 의미 있는 M&A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자국 기업과 특허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중 간의 갈등 이후에 웨이퍼 회사까지도 지금 독일 웨이퍼 회사가 대만에 매각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제재를 해서 매각이 안 되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유사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런 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예. 지금은 다 국가별로 자국 비즈니스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근데 인수하려는 M&A는 의미 있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기업들은 다 그런 데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경에서는 의미 있는 M&A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의미 있는 M&A는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